밤입니다. 30대 여자가 조용히 움직입니다. 남편은 잠들어 있습니다. 여자는 베개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립니다.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 여자는 그 돈을 꺼내봅니다. 매일 밤 하는 일입니다. 150일째입니다. 손가락으로 구겨진 자국을 쓰다듬습니다.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150일 전, 그날 밤이었습니다. 80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이고, 이쁜애 네 집 딸이고? 30대 여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 여사님 딸이지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맞다, 네가 내 막내딸. 위로 아들 둘의 딸 서희도 있고 네가 막내야. 여자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저 막내딸이에요. 할머니는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막내 참 예쁘다. 그날 밤 늦게 할머니는 여자 손에 20,000원짜리를 쥐어주셨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옆에 할매 가다가 침대 밑에 떨구고 가더라. 아무도 모르게 네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여자는 그 10,000원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할머니는 여자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대셨습니다. 쉿,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우리 막내만 알고 있어라. 그날 새벽, 여자는 화장실 다녀온 할머니가 이상해서 코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할머니는 떠나셨습니다. 나이 차이 50살. 시연은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시연을 딸이라 하셨습니다. 진짜 딸이라 믿으셨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따뜻한 사연 다이어리입니다. 오늘은 며느리와 시어머니, 아니 딸과 엄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혈연을 넘어선 진짜 가족의 의미,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던 한 여자가 처음으로 엄마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과거 5년 전입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공주야, 엄마 왔다. 80대 할머니가 까만 봉지를 들고 웃고 계셨습니다. 안에는 초콜릿과 사탕. 할머니는 숨을 헐떡이고 계셨습니다. 먼 길을 걸어오신 것 같았습니다. 20대 며느리가 달려나갔습니다. 어머니, 또 사오셨어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우리 공주 좋아하잖아. 며느리는 할머니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물 드릴게요. 할머니는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공주 참 착하다. 할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현재 150일이 지난 지금 시연은 혼자입니다. 길거리를 걷다가 까만 비닐봉지만 봐도 발걸음이 멈춥니다. 슈퍼마켓 앞에 까만 봉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연은 그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립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하지만 시연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안 계십니다. 다시는 까만 봉지를 들고 오지 않습니다. 시연 33살. 시연이 자란 집은 지옥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버지. 저녁이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졌습니다. 어린 시연은 방 구석에 웅크리고 숨었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이며 아버지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시연이 10살 되던 해 어느 날 엄마가 가방을 싸고 있었습니다. 시연이 달려갔습니다. 엄마 어디가? 나도 데려가줘. 엄마는 시연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시연은 엄마 뒤를 쫓아갔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엄마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 영영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시연은 혼자 울었습니다. 아무도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소식이 없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오빠는 상습절도로 경찰서를 들락거렸습니다. 집에 돈이 될 만한 건 다 가져갔습니다. 시연의 돼지저금통도, 학교 준비물 살 돈도, 어린 시연은 그 속에서 매일 맞고 울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게 무서웠습니다. 집이 무서웠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뭔지 몰랐습니다. 가족이 뭔지 몰랐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저 빨리 이 집을 떠나는 것만이 꿈이었습니다. 18이 되던 해, 시연은 집을 나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연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28살 되던 해,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성원이었습니다. 성원은 달랐습니다. 시연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한 번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시연이 말했습니다. 나 이상한 집에서 자랐어. 엄마도 없고 아빠는 술만 마시고. 성원은 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네 잘못이야? 시연은 처음으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네 잘못이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평생 처음으로 누군가 자기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성원은 늦둥이였습니다. 어머니께서 40대 후반에 낳은 아들. 그래서 어머니는 이미 80대였습니다. 시연보다 50살이나 많으셨죠. 성원은 어머니께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연의 불행한 과거를, 상처투성이 어린 시절을, 10살에 엄마가 떠난 이야기를, 매일 맞고 자란 이야기를. 그날 저녁, 성원이 시연을 어머니께 데려갔습니다. 시연은 떨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존재가 무서웠습니다. 거절당할까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고 80대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시연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한참을 시연을 보시다가 시연의 두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시연은 태어나 처음 어른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무서웠니? 얼마나 외로웠니? 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먼저 쏟아졌습니다. 30평생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시연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시연은 할머니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할머니도 우셨습니다. 할머니는 시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다, 이제 괜찮다. 니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우리 집으로 와라. 니 같은 애 혼자 두기 내가 싫다. 한시라도 빨리 데려오고 싶다. 그날 할머니는 시연에게 통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꺼낸 통장. 평생 모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금액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시연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내민 통장 2천만 원. 시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숫자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하지만 받아라. 이걸로 하고 싶은 혼수 다 해라. 어디 나라에서는 말이다. 남의 집 귀한 딸 데려올 때 소 팔고 집 팔아서 지참금 주고 데려온다더라. 우리는 그것도 못 해주지만 네 맘에 드는 거 사서 시집와라. 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평생 단 한 번도 누군가 자신에게 이렇게 큰 돈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돈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원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야 받아. 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받아요. 이렇게 큰 돈을.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할머니가 시연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긴. 네가 우리 성원이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그리고 말이다. 네 같은 애가 혼자 있는 거 이 할매가 못 봐주겠다. 한시라도 빨리 우리 집으로 데려오고 싶다. 그게 내 마음이다. 시연은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게 엄마구나.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시연은 그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쓸 수가 없었습니다. 통장을 열어볼 때마다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모은 돈, 손주도 아닌 처음 본 며느리에게 준 돈. 성원이 물었습니다. 혼수는 어떻게 할 거야? 시연이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건 못 써요. 어머니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그냥 필요한 것만 조금 살게요. 성원이 시연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짐을 준 것 같아서. 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짐이 아니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처음 받아보는 사랑이에요. 석 달 후, 시연과 성원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예식장이었습니다. 시연 쪽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연락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또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시연은 혼자였습니다. 아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신부 대기실에 함께 계셨습니다. 시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우리 공주 정말 예쁘다. 시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요?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럼 그래야지. 우리 막내딸,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지. 할머니는 시연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시연은 그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0평생 처음 받아보는 엄마의 품이었습니다.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연이 혼자 입장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손을 잡아줄 사람 없이.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성원이 저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앞자리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계셨습니다. 시연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이 순간을. 결혼 후 성원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서 살자. 이미 전세 알아봤어. 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댁으로 가요. 성원이 놀랐습니다. 엄마랑 같이 살겠다고? 신혼인데? 시연이 성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특별하잖아요. 나한테 처음으로 엄마를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함께 살고 싶어요. 떠나고 싶지 않아요. 성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엄마가 정말 좋아하시겠다. 성원은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시연과 함께 어머니 댁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고? 니들이 정말 여기서 살겠다고? 성원이 웃었습니다. 엄마, 우리 셋이 함께 살아요. 할머니가 시연을 꼭 안았습니다. 공주야, 정말 고맙다. 이 할매가 너무 행복해서 꿈인가 싶다. 시연도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저도 꿈만 같아요, 어머니. 저도 너무 행복해요. 첫날 밤이었습니다. 시연은 할머니 방문 앞에 섰습니다. 살짝 열린 틈으로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낡은 액자를 보고 계셨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막내딸 들어왔소. 예쁘지? 착하지? 할머니는 혼잣말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셨으면 우리 막내딸도 보고
얼마나 좋았을까. 시연은 문 밖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마음속에서 자신은 진짜 딸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세세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이면 할머니가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시연이 뛰어나가 말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다, 니는 아직 어리다. 내가 하마. 하지만 시연은 할머니 옆에 섰습니다. 저도 이제 며느리예요. 같이 해요, 어머니. 할머니가 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니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노? 아니,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막내딸이지. 둘은 웃으며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성원은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셋이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시연이 할머니께 반찬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드세요. 할머니가 시연 그릇에 고기를 올려주셨습니다. 네가 더 먹어라. 젊은 사람이 많이 먹어야지. 시연이 다시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더 드셔야죠.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우리 공주 참 효녀다. 그러다가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시연아, 네 정말 착하다. 세상에 네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노? 아니, 며느리가 아니라 니는 우리 딸이다. 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어머니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할머니가 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가 우리 집에 와줘서 이 할매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매일매일이 꿈 같다. 시연이 할머니 손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저도 매일이 꿈 같아요. 처음으로 엄마가 생긴 것 같아요. 할머니가 시연을 꼭 안았습니다. 니는 우리 딸이다. 진짜 딸이다. 성원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셋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5년, 1750일, 하루하루가 기적 같았습니다. 시연은 33살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88살이 되셨습니다. 성원과 시연은 여전히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셋은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1750일, 하루하루가 기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시연은 처음으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시연을 공주라 불렀습니다. 시연은 할머니를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성원은 두 사람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외출하셨습니다. 시연은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공주야, 엄마 왔다. 시연은 걸레를 던지고 달려나갔습니다. 어머니, 할머니는 까만 봉지를 들고 계셨습니다.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셨습니다. 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이렇게 땀을 흘리시고.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시장 갔다 왔다. 우리 공주 좋아하는 거 사왔다. 까만 봉지 안에는 초콜릿과 사탕. 시연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 할머니가 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네 좋아하는 거 사는 게 재미있어서 그러는 거다. 시연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할머니도 시연을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공주 이렇게 좋아해 주니 이 할매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그 후로도 할머니는 까만 봉지를 들고 오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이틀에 한 번. 시연은 말렸습니다. 어머니, 그만 사세요. 저 너무 많이 먹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네가 좋아하잖아. 얼굴에 웃음 띠고 먹는 거 보면
이 할매 가슴이 다 시원하다. 시연은 할머니가 사온 초콜릿을 하나하나 소중히 먹었습니다. 달콤한 맛보다 할머니 마음이 더 달았습니다. 어느 명절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시연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시연이 튀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설탕 병을 건네주려다 그만 손에서 놓쳤습니다. 와르르 병이 깨지며 튀김 위로 쏟아졌습니다.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시연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머니는 얼어붙은 표정이었습니다. 시연은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다치셨어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다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다 공주야. 할매가 손에 힘이 없어서 다 망쳐버렸네. 시연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튀김도 다 버려야 하고 유리 조각도 치워야 하고. 시연은 할머니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저는 전혀 화나지 않았어요. 하나도요. 오히려 어머니가 안 다치셔서 다행이에요. 할머니가 시연을 보셨습니다. 정말이가? 정말 안 화났나? 시연은 할머니 손에 볼을 비볐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튀김은 또 만들면 되죠. 어머니가 안 다치신 게 제일 중요해요. 할머니는 시연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공주, 어쩜 이렇게 착하노? 네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겠나? 시연도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잖아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우리 막내딸. 할매 복이 많다. 그날 저녁, 음식 준비가 끝났습니다. 시연은 상을 차렸습니다. 할머니가 말렸습니다. 아이고, 네가 왜 이래? 이건 내가 할 테니 니는 쉬어라. 시연이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 안 힘들어요. 같이 해요. 할머니와 시연은 함께 상을 차렸습니다. 큰아들과 딸들이 왔습니다. 다 함께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시연이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재빨리 막아섰습니다. 안 돼, 니는 아직 다 안 먹었다. 방에 가 있어라. 시연이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 배불러요. 이제 치울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시연을 밀어냈습니다. 안 된다니까. 그리고는 소리 안 나게 살금살금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연은 방에서 몰래 지켜보다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할머니가 놀라 돌아보셨습니다. 아이고, 들켰네. 시연이 할머니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왜 혼자 하세요? 저도 할게요.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돼, 니는 쉬어야 해. 젊은 사람이 뭐하러 이런 걸 하노? 시연이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젊은 사람 아니에요. 33이에요. 그리고 이 집 며느리예요. 할머니가 시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지. 우리 막내딸. 그래도 안 돼. 시연이 앞치마를 두르며 웃었습니다. 제가 안 도와드리면 어머니 혼자 힘드시잖아요. 같이 해요. 할머니는 한참을 시연을 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하자. 우리 막내딸. 둘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닦고 시연이 헹궜습니다. 물소리가 흘렀습니다. 둘의 웃음소리도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셋이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소주도 한 잔씩 마셨습니다. 할머니도 소주를 드셨습니다. 니들이랑 마시니까 좋네. 성원이 웃었습니다. 엄마 천천히 드세요.
취하시겠어요.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 정도야 뭐. 소주 한 잔에 뭘. 시연도 소주를 마셨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성원이 걱정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좋아. 정말 좋아. 이렇게 셋이 함께 있는 게. 할머니가 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공주 행복하지? 시연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네 어머니.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서 무서울 정도예요. 할머니가 놀라셨습니다. 왜 무서워? 시연은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게 제 인생에서 처음이라서요. 언젠가 끝날까봐 무서워요. 성원이 시연을 안았습니다. 끝나지 않아. 우리 계속 이렇게 살 거야. 하지만 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연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떠났을 때 저는 10살이었어요. 엄마를 쫓아갔어요. 엄마, 엄마 하면서. 근데 엄마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버렸어요. 시연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맞을 때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어요. 오빠가 제 돈을 다 가져갔을 때도 아무도 말려주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밤 울었어요. 혼자 방 구석에서. 할머니는 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연보다 더 크게 울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노? 얼마나 외로웠노? 얼마나 힘들었노? 시연은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도 시연을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때 네 엄마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네 옆에 있었으면, 네를 안아줄 수 있었으면, 처음부터 네가 내 딸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노? 시연은 할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성원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셋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성원이 자고 있었습니다. 시연은 조용히 일어나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할머니도 주무시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시연은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가 돌아보셨습니다. 공주야 왜 안 자니? 시연이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도 안 주무세요? 할머니가 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생각하느라 잠이 안 와서. 시연이 할머니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어머니, 할머니가 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시연이 말했습니다. 저 너무 행복해요. 어머니 만나서. 할머니는 계속 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그래. 네 만나서 정말 행복하다. 우리 막내딸. 시연은 할머니 무릎에 기댄 채 잠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새벽까지 시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마치 어린 딸을 재우듯이. 그렇게 행복한 시간은 계속되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습니다. 시연은 매일이 감사했습니다. 할머니도 매일이 행복하셨습니다. 성원은 두 사람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었습니다. 행복했던 그 시간에도 조용히 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5년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88살이 되셨습니다.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할머니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시연은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공주야, 밥 먹었니? 시연이 웃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짓고 있어요. 곧 먹을 거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럼 잘 먹어라.
그리고 거실로 가셨습니다. 10분 후 할머니가 다시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공주야, 밥 먹었니? 시연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할머니가 멈칫하셨습니다. 그랬나? 그리고는 웃으셨습니다. 할매가 깜빡했네. 시연은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가 집 열쇠를 찾고 계셨습니다. 서랍을 열고 닫고 방을 뒤지고 계셨습니다. 시연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뭐 찾으세요? 할머니가 답답한 표정이었습니다. 열쇠 못 봤나? 집 열쇠? 시연이 현관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열쇠 여기 꽂혀 있어요. 할머니가 현관으로 갔습니다. 열쇠를 보셨습니다. 아이고, 여기 있었네. 할매가 요새 자꾸 깜빡하네. 시연은 조금 불안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어제 한 이야기를 또 하셨습니다. 아침에 먹은 반찬을 기억 못 하셨습니다. 며느리 이름을 부르다가 멈추셨습니다. 시연은 성원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요새 자꾸 깜빡하시는 것 같아. 성원도 눈치챘다고 했습니다. 나도 그런 것 같아. 병원 한번 모시고 가볼까?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할머니를 검사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을 잘 못하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지금 계절이 뭔지, 아침에 뭘 먹었는지, 의사가 시연과 성원을 따로 불렀습니다. 초기 치매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시연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치료는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멈출 수는 없습니다. 성원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더 악화될까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결국에는 가족도 못 알아보실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시연은 뒷좌석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원도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병에 걸렸구나. 시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할머니가 돌아보셨습니다. 괜찮다. 니들 걱정하지 마라. 할매는 니들이 있어서 행복하다. 시연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시연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우리 공주. 그 후로 1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가 어딘지 몰랐습니다. 화장실을 찾지 못했습니다. 혼자 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시연은 할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옷을 입혀드리고 화장실에 모셔다 드리고 밥을 먹여드렸습니다. 성원도 퇴근하면 돕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연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일해야지.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제가 돌볼게요. 또 1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더 많은 것을 잊으셨습니다. 성원의 얼굴도 가끔 잊으셨습니다. 넌 누구니? 성원은 매번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성원이에요. 아들이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아들, 내가 아들이 있었나? 성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시연의 얼굴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시연을 보면 웃으셨습니다. 우리 공주. 할머니는 다른 건 다 잊어도 시연만은 기억하셨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시연이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시연을 보셨습니다. 한참을 보시더니 물으셨습니다. 아이고, 이쁘네. 네 집 딸이고. 시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드디어 자신도 잊으신 건가. 하지만 시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 여사님 딸이지요. 할머니는 시연 얼굴을 자세히 보셨습니다. 그러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맞다. 네가 우리 막내딸이지. 시연은 안도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 막내딸이에요.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위로 아들 둘 있고 딸도 서희 있고 네가 막내야. 우리 막내딸. 시연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저 막내예요. 할머니는 시연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쁘다, 우리 막내. 참 이쁘다. 시연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할머니 앞에서는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시연이 대답했습니다. 네, 먹었어요. 어머니는요?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나는 언제 먹었더라? 잘 모르겠네. 시연이 웃었습니다. 제가 갖다 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시연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죽을 끓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죽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죽을 들고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잠들어 계셨습니다. 시연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이 가득한 얼굴, 하지만 평화로운 표정. 시연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마음속에서 자신은 진짜 딸이었다는 것을, 며느리가 아니라 피를 나눈 진짜 딸이었다는 것을. 시연은 할머니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딸일까요? 정말 어머니 딸일까요? 할머니는 잠든 채로 웃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성원이 퇴근했습니다. 시연은 성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성원이 놀랐습니다. 정말? 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집 딸이냐고 물으셨어요. 성원이 시연을 안았습니다. 힘들지? 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힘들지 않아. 오히려 감사해. 성원이 의아해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나를 막내딸이라고. 위로 오빠들 언니들 있고 나는 막내라고. 성원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시연이 성원을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마음속에서 나는 며느리가 아니었어. 진짜 딸이었어. 처음부터 딸이었어. 성원이 시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맞아. 엄마한테 넌 딸이야. 진짜 딸이야. 그날부터 시연은 더 열심히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딸로 여긴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또 1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거의 모든 것을 잊으셨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자신의 나이도. 하지만 여전히 시연을 보면 웃으셨습니다. 우리 딸. 시연은 매일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막내딸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우리 막내. 이쁜 우리 막내. 할머니는 이제 혼자 화장실도 못 가셨습니다. 시연이 모셔다 드렸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셨습니다. 시연이 치워드렸습니다. 몸을 씻겨드렸습니다. 힘이 없어서 변을 못 보실 때도 있었습니다. 시연은 손으로 도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익숙해졌습니다. 이것도 사랑이었습니다. 이것도 가족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해 하셨습니다. 공주야, 미안하다. 시연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전혀 안 힘들어요. 평생 이렇게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만 계세요. 제 곁에 계세요. 시연은 친구들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외출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씻지도 못했습니다.
환자식만 먹었습니다. 간이 침대에서 쪼그려 잠들었습니다. 남편 품에 안겨 자지도 못했습니다. 성원이 미안해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시연은 웃었습니다. 괜찮아. 당신은 일해야지. 어머니는 내가 돌볼게. 우리 어머니잖아. 4년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9순이 되셨습니다. 시연은 37이 되었습니다. 4년간 시연은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할머니도 4년간 시연을 기억했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시연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 우리 막내딸. 할머니는 여전히 시연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시연도 할머니를 엄마라 불렀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하지만 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도 언젠가 끝난다는 것을. 할머니는 점점 더 약해지고 계셨습니다. 밥도 잘 못 드셨습니다. 말씀도 점점 줄어드셨습니다. 시연은 매일 밤 베개를 적셨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제 곁에 계세요. 4년이 흘렀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매일이 소중했습니다. 아침 6시, 시연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시연은 조용히 이불을 들춰봤습니다. 실수를 하셨는지 확인했습니다. 젖어 있었습니다. 시연은 할머니를 깨웠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씻겨드릴게요. 할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시연을 보셨습니다. 우리 딸. 시연이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모실게요. 할머니를 화장실로 모셨습니다. 옷을 벗기고 씻겨드렸습니다. 따뜻한 물로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시연이 할머니 등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전혀 안 힘들어요. 아침 7시, 할머니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이불을 갈았습니다. 빨래를 돌렸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였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죽밖에 못 드셨습니다. 시연은 죽을 시켰습니다. 할머니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할머니를 일으켜 앉혔습니다. 한 숟가락씩 떠서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삼키셨습니다. 한 그릇을 다 먹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시연은 급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기다렸습니다. 아침 8시, 성원이 출근했습니다. 시연에게 키스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힘내. 미안해,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시연이 웃었습니다. 괜찮아. 어머니는 내가 돌볼게. 당신은 일 열심히 해. 성원이 나갔습니다. 시연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시연을 보며 웃으셨습니다. 우리 딸 참 착하다. 시연도 웃었습니다. 어머니도 착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어머니. 난 12시. 할머니가 또 실수를 하셨습니다. 시연은 할머니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이불을 다시 갈았습니다. 하루에 3~4번,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연은 웃었습니다. 할머니 앞에서는 힘든 표정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시연의 큰 시아주버니였습니다. 어머니를 보러 왔습니다. 할머니는 큰아들을 못 알아보셨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큰아들.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큰아들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시연이 차를 내왔습니다. 큰아들이 시연에게 말했습니다. 재수 씨, 정말 고마워요. 재수 씨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어요. 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큰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형편이 좋았으면 어머니를 모셔가서 모실 텐데 식구가 다섯이다 보니 먹고 살기가 빠듯해서 시연이 웃었습니다. 아주버님 괜찮아요. 어머니는 제가 모실게요. 아주버님과 형님들께서 생활비 보태주시잖아요. 그 덕분에 제가 일 안 하고 어머니만 돌볼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큰아들이 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수 씨 같은 분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큰아들이 돌아간 후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지금 누가 왔었니? 시연이 대답했습니다. 큰아들 왔다 갔어요. 어머니 아들. 할머니가 놀라셨습니다. 내가 아들이 있었나? 시연이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네, 있으세요. 큰아들도 있고 둘째 아들도 있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랬구나. 나는 네밖에 모르겠다. 우리 막내딸밖에. 시연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녁 6시 성원이 퇴근했습니다. 할머니를 보러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할머니가 성원을 보셨습니다. 한참을 보시더니 넌 누구니? 성원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성원이에요. 아들이요. 할머니는 기억이 나지 않으셨습니다. 성원은 익숙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천천히 기억하세요. 시연이 저녁을 차렸습니다. 셋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죽을 드셨습니다. 시연이 먹여드렸습니다. 성원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밤 10시 할머니를 재웠습니다. 시연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간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성원이 옆에 누웠습니다. 여보, 너무 힘들지? 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성원이 시연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엄마를 이렇게 돌봐줘서. 시연이 성원에게 기댔습니다. 당신 어머니잖아. 우리 어머니. 성원이 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사랑해. 시연도 성원을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하지만 밤 11시 할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할머니가 울고 계셨습니다. 무섭다. 어디인지 모르겠다. 시연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시연을 꼭 붙잡았습니다. 네 누구니? 시연이 대답했습니다. 저 막내딸이에요. 어머니 딸. 할머니가 시연을 보셨습니다. 그러더니 안도하셨습니다. 아, 우리 막내. 니였구나. 무서웠다. 시연은 할머니 옆에 누웠습니다. 제가 옆에서 잘게요. 할머니는 시연의 손을 꼭 잡고 주무셨습니다. 시연도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새벽 3시 할머니가 또 깼습니다. 시연도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다시 재웠습니다. 새벽 5시 할머니가 또 깼습니다. 시연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매일이 그랬습니다. 어느 날 시연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었습니다. 머리는 며칠째 감지 못했습니다. 몸무게도 많이 빠졌습니다. 성원이 걱정했습니다. 여보, 너 요새 너무 마른 것 같아. 밥 좀 제대로 먹어. 시연이 웃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튼튼해. 성원이 시연을 안았습니다. 힘들면 말해. 내가 회사 쉬고 도와줄게. 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당신은 일해야지. 우리 생활비 벌어야지. 나는 정말 괜찮아. 어느 날 오후
시연은 할머니 옆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할머니가 시연을 깨웠습니다. 공주야. 시연이 눈을 떴습니다. 네, 어머니. 할머니가 시연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니 많이 힘들지? 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혀 안 힘들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안하다. 할매 때문에 고생이다. 시연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행복해요. 어머니 곁에 있는 게 행복해요. 할머니도 시연을 안았습니다. 고맙다, 우리 딸. 정말 고맙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더 약해지셨습니다. 식사량도 줄어들었습니다. 말씀도 점점 줄어드셨습니다. 하루 종일 주무실 때도 많았습니다. 시연은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뜨시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할머니도 웃으셨습니다. 우리 딸, 항상 우리 딸이라 부르셨습니다. 시연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의사가 집으로 왔습니다. 할머니를 진찰했습니다. 의사가 시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시연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얼마나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 길지 않을 겁니다. 의사가 돌아간 후 시연은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시연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조금만 더 제 곁에 계세요. 제발이요. 며칠 후 의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시연과 성원을 불러 앉혔습니다. 병원으로 모시는 게 좋겠습니다. 집에서는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성원이 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그곳이라면 제가 왕진도 갈 수 있고 간호사들도 24시간 있어서 더 안전합니다. 시연은 고민했습니다. 할머니를 집에서 보내드리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말이 맞았습니다. 성원이 말했습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하자. 그게 엄마한테도 좋을 것 같아. 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이틀 후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집에서 10분 거리의 요양병원이었습니다. 2인실이었습니다. 옆 침대에는 90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시연은 할머니 곁에 침대를 놓았습니다. 보호자 침대였습니다. 시연은 거기서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성원이 말했습니다. 여보 집에서 자고 와. 매일 여기서 자면 힘들어. 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어머니 곁에 있을 거야. 성원이 시연을 안았습니다. 알았어. 내가 출퇴근하면서 짐 가져다 줄게.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시연은 그날부터 병원에서 생활했습니다. 성원은 출퇴근하며 왔다 갔다 했습니다. 병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익숙해졌습니다. 병원 2인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창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옆 침대에는 90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도 거의 주무셨습니다. 가끔 보호자들이 왔다 갔습니다. 시연은 할머니 옆 보호자 침대에서 생활했습니다. 좁았지만 괜찮았습니다. 할머니 곁에 있을 수 있으니까. 아침 6시 시연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를 살펴봤습니다. 할머니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규칙적이었습니다. 시연은 안도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할머니는 잠든 채로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침 7시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기저귀 확인할게요. 시연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할게요. 간호사가 웃었습니다. 보호자님이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시연도 웃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니까요. 간호사가 도와주었습니다. 둘이서 할머니를 씻기고 깨끗한 기저귀로 갈았습니다. 할머니는 잠든 채로 있었습니다. 아침 8시 아침 식사가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죽이었습니다. 시연은 할머니를 깨웠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할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시연을 보셨습니다. 우리 딸, 시연이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를 일으켜 앉혔습니다. 한 숟가락씩 떠서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삼키셨습니다. 반 그릇도 못 드셨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천천히 드세요. 할머니는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오전 10시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큰아들이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뜨지 않으셨습니다. 큰아들이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큰아들이에요.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큰아들을 보셨습니다. 한참을 보시더니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넌 누구니? 큰아들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 큰아들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큰아들이 30분쯤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재수 씨 수고해요. 몸 좀 챙기고. 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버님도 조심히 가세요. 큰아들이 나갔습니다. 오전 11시 옆 침대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시연은 우리 할머니를 보살피면서도 옆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옆 침대에 커튼이 쳐졌습니다. 시연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난 12시 큰 신우가 왔습니다. 옳게. 어머니는 어때? 시연이 대답했습니다. 큰형님, 많이 약해지셨어요. 거의 주무세요. 큰 신우가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저 큰딸이에요. 할머니는 눈을 뜨지 않으셨습니다. 큰 신우가 한참을 할머니를 보다가 일어났습니다. 옳게 정말 고생이 많아. 내가 대신 있을까? 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큰형님. 제가 있을게요. 큰 신우도 나갔습니다. 오후 2시 작은 신우가 왔습니다. 옳게 점심은 먹었어? 시연이 웃었습니다. 네, 작은 형님. 먹었어요. 작은 신우가 도시락을 내놓았습니다. 이거라도 먹어. 집에서 만들어 왔어. 시연이 고마워했습니다. 고마워요, 형님. 작은 신우가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저 작은 딸이에요. 할머니는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신우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옳게 힘내. 작은 신우도 나갔습니다. 오후 3시 옆 침대가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의사도 나왔습니다. 시연은 알았습니다. 옆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시연은 우리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시연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제 곁에 계세요. 오후 4시 막내 신우가 왔습니다. 옳게.
내가 오늘 밤 있을게. 좀 쉬어. 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막내 형님. 저는 괜찮아요. 막내 신우가 시연을 안았습니다. 올케 너무 마른 것 같아. 밥 좀 챙겨 먹어. 시연이 웃었습니다. 알았어. 걱정하지 마. 막내 신우도 1시간쯤 있다가 나갔습니다. 저녁 6시 성원이 왔습니다. 큰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여보 갈아입을 옷이랑 속옷이랑 다 챙겨왔어. 시연이 고마워했습니다. 고마워 여보. 성원이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어떠세요? 할머니는 눈을 뜨지 않으셨습니다. 성원이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성원이에요. 할머니는 미동도 없으셨습니다. 성원이 시연에게 속삭였습니다.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 시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리고 말했습니다. 옆 할머니 오늘 돌아가셨어. 성원이 놀랐습니다. 정말? 시연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성원이 시연을 꼭 안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시연은 할머니를 깨웠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세요.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시연을 보셨습니다. 우리 딸. 시연이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몇 숟가락만 드시고 다시 주무셨습니다. 성원이 시연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둘은 조용히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밤 8시 성원이 일어났습니다. 나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 내일 출근해야 해서. 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가. 나는 여기 있을게. 성원이 시연을 꼭 안았습니다. 힘들면 전화해. 언제든지 올게. 시연도 성원을 안았습니다. 알았어. 조심히 가. 성원이 나갔습니다. 시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옆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병실이 더 조용했습니다. 더 무서웠습니다. 밤 10시 시연은 보호자 침대에 누웠습니다.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호흡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밤 11시 시연은 잠에서 깼습니다. 할머니 상태를 확인하려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이불을 살짝 들쳐봤습니다. 기저귀를 확인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깨셨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시연을 보셨습니다.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연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셨습니다.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이었습니다. 시연은 놀랐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할머니가 소근소근 귓속말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옆에 할매가 침대 밑에 떨구고 가더라. 내가 간호사한테 물어보니까 그 할매 가족과 함께 먼 여행을 떠났다더라. 시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돈, 우리 할머니가 그것을 주우셨던 것입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몰래 네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할머니가 시연의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대셨습니다. 쉿,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우리 막내만 알고 있어라. 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는 시연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막내, 니는 참 착하다. 시연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시연을 안아주셨습니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할머니가 속삭였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시연은 보호자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를 펼쳐봤습니다. 낡고 구겨진 돈이었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의 마지막 돈. 그것을 우리 할머니가 시연에게 주셨습니다. 시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돈이 되었습니다. 두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 시연은 그 돈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잠드셨습니다. 시연은 10,000원짜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절대 쓰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 간직할 것입니다. 시연은 다시 누웠습니다.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얼굴을 비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시연은 기도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함께 있게 해주세요. 옆 할머니처럼. 갑자기 가시면 안 돼요. 새벽 1시. 시연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움직였습니다. 시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침대로 갔습니다. 어머니, 할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시연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둘이서 할머니를 화장실에 모셨습니다. 할머니를 다시 침대에 눕혔습니다. 할머니가 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시연이 웃었습니다. 천만에요, 어머니. 할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시연은 할머니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시연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호흡 소리가 달랐습니다. 더 느렸습니다. 더 얕았습니다. 마치 오후에 옆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시연은 할머니 침대로 갔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시연은 할머니 코에 손을 가까이 댔습니다. 호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했습니다. 너무 약했습니다. 시연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가 왔습니다. 할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연락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시연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어머니, 새벽 4시. 의사가 왔습니다. 할머니를 진찰했습니다. 시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연락하세요. 시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성원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빨리 와. 어머니가. 성원이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지금 간다. 시연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조금만 더 제 곁에 계세요. 제발이요. 할머니는 조용히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느리고 얕은 호흡이었습니다. 시연은 할머니를 놓아드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30분. 성원이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는 눈을 뜨지 않으셨습니다. 성원은 할머니 옆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성원이에요. 할머니는 미동도 없으셨습니다. 다만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성원이 시연을 안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괜찮아? 성원이 시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형님들도 올 거야. 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5시. 큰아들이 왔습니다.
뒤이어 딸들도 왔습니다. 모두 급히 달려온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큰아들이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큰아들이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큰아들이에요. 딸들도 할머니 옆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할머니는 눈을 뜨지 않으셨습니다. 모두 할머니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가족분들 말씀 많이 해주세요. 들으실 수 있어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평생 고생하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큰 신우가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작은 신우도 울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고마웠어요. 막내 신우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성원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들 불효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시연은 할머니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막내딸이에요. 할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시연은 느꼈습니다. 어머니, 제 말 들리세요? 할머니의 입술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시연은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할머니가 속삭였습니다. 우리 딸, 목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하지만 시연은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할머니가 다시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시연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더 고마워요. 어머니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할머니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주 약하게, 하지만 분명히 시연의 손을 꼭 쥐셨습니다. 시연은 할머니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새벽 5시 40분, 할머니의 호흡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간호사가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할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곧입니다. 가족들은 모두 할머니를 둘러쌌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점점 더 느리게, 점점 더 얕게. 새벽 5시 52분, 할머니의 가슴이 멈췄습니다. 의사가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종하셨습니다. 병실에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큰아들이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딸들도 울었습니다. 성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시연은 소리를 지르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할머니 손을 꼭 쥐고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연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너무 큰 비명이었습니다. 병실 밖까지 들렸습니다. 시연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성원이 시연을 안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엄마는 이제 편히 쉬시는 거야. 하지만 시연은 할머니를 놓지 않았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간호사들이 시연을 말렸습니다. 보호자님, 이제 보내드려야 해요. 시연은 천천히 할머니에게서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고통이 없어 보였습니다. 마치 잠든 것 같았습니다. 시연은 할머니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저 떠나지 않을게요. 계속 여기 있을게요.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사흘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시연은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였지만 딸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시연이 얼마나 할머니를 사랑했는지, 할머니가 얼마나 시연을 사랑했는지. 조문객들이 왔습니다. 시연은 절을 받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첫 번째였습니다. 성원이 시연을 안았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시연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1시간 후, 시연은 깨어났습니다. 다시 상주석에 앉았습니다. 조문객들이 계속 왔습니다. 시연은 절을 받았습니다. 또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링거를 꽂았습니다. 쉬셔야 합니다. 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곁에 있어야 해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링거 맞으면서 계세요. 다음 날 오후, 시연은 또 쓰러졌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성원이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마. 너까지 잃을까봐 무서워. 시연이 성원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나는 괜찮아. 성원이 시연을 꼭 안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발이 나는 날이었습니다. 시연은 운구차를 따라갔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화장장이었습니다. 시연은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관 속의 할머니는 평화로웠습니다. 시연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저 잊지 않을게요. 평생 기억할게요. 사랑해요. 관이 닫혔습니다. 시연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150일이 지났습니다. 5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계시던 집, 할머니와 함께 살던 집. 하지만 이제 할머니는 없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시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성원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시연은 조용히 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 150일째 꺼내보는 돈이었습니다. 시연은 그 돈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시연은 10,000원짜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준 선물, 할머니의 사랑. 시연은 그것을 평생 간직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시연은 슈퍼에 갔습니다. 장을 보려고. 슈퍼 앞에 까만 비닐봉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시연은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까만 봉지, 할머니가 들고 오시던 그 봉지. 안에는 초콜릿과 사탕. 공주야 엄마 왔다.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연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시연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연은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할머니가 쓰시던 물건들, 할머니 옷들, 할머니 냄새. 시연은 할머니 침대에 앉았습니다. 베개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냄새가 났습니다. 시연은 그 베개를 안고 울었습니다. 오래오래 울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성원이 퇴근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성원이 시연을 안았습니다. 힘들지? 시연이 성원 품에 기댔습니다. 응 힘들어. 하지만 견딜 수 있어. 성원이 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우리 시연이 잘 견뎌내는 거. 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여보. 곁에 있어줘서. 그날 밤
시연은 할머니 사진을 보았습니다.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웃고 계셨습니다. 환한 미소였습니다. 시연은 사진에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 가르침대로 착하게 살고 있어요. 성원이랑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는 2만 원짜리를 꺼내봐요. 그러면 어머니가 느껴져요. 어머니 사랑이 느껴져요. 고마워요, 어머니. 저를 딸로 여겨줘서, 저를 사랑해줘서, 처음으로 가족이 뭔지 알게 해줘서, 시연은 사진을 꼭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정말 정말 사랑해요. 5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시연은 여전히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매일 까만 봉지를 볼 때마다 10,000원짜리를 꺼낼 때마다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울지 않았습니다.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와의 행복했던 시간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공주야, 엄마 왔다. 우리 막내딸, 니는 참 착하다.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연은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할머니는 이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연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셨습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피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시연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모녀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깊은 사랑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연은 살아갑니다. 할머니가 사랑해준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할머니가 가르쳐준 그 따뜻함을 기억하며, 시연은 이제 압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준 할머니에게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베개 밑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연은 그 사랑을 평생 간직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들로 찾아올게요.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로 찾아올게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